청년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형성과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상품들에 대해서 앞에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혹시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 건가 이런 것들 챙겨보셨어요?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대출을 상환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또 갑자기 생활비가 아마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일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 금융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줄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대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 대출입니다. 150여 개 이상의 서민금융제도나 그리고 일반 신용대출 상품을 비교 꼼꼼하게 분석해서 추천해주고 서비스 신청자에게 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그리고 대출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해주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서비스 신청자가 어떠한 금융회사, 어떠한 대출 상품을 할 건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나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대출 중개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맞춤 대출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세 가지 방법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를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가서 맞춤 대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대면 신청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증에서 물어본 적정한 대출 서비스를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상품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대학생 및 청년들의 생계자금 등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서 학업을 하고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름은 햇살론 뉴스라는 상품으로 생활자금이나 교육훈련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어떤 특정 용도 자금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특히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 여기서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한 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연 600만 원, 1인 개인 최대 1,2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시 다 갚아도 다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최대 1,2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이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최장 7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3.6%에서 4.5%라고 합니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분이라도 중복적으로 햇살론 뉴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지 연체자 등은 중복 신청이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어떤 보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햇살론 뉴스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고 앱 전용 상품입니다. 여러분께서 서민금융진흥원 통합 어플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2021년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든가 아니면 청년 주거급여 분립지급제도, 청년 저축계좌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제도를 금융상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각각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년 올해 새롭게 주목할 만한 청년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 지원입니다.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등록금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학자금 저금리 대출과 상환 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비 부담을 점차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별로 핵심 인재를 뽑아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점차 더 늘린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복지 분야, 복지 문화 분야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청년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가끔 코로나 우울증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개 시도에서 정신건강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내년 2022년까지는 현재의 7개 시도에서 전국 단위 17개 광역시 도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소득과는 관계없이 정신건강 바우처를 지급하고 또 요즘에 자살이 높잖아요. 즉 자살 유족이라던가 자살을 시도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을 위한 자살 예방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점점 우리 청년분들을 위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생겨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있네요. 마약, 알코올, 도박 등 그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중독 유형별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부터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사업도 점차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고시원이나 반지하, 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보다 먼저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0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생활집기를 살 수 있도록 20만 원 등을 이주비용 꾸러미라고 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 청년의 기준이 높았었는데 그 기준 또한 고시원 거주자의 월 평균 소득을 고려해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185만 원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에서 좀 더 우리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의 참여권, 권리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위원회 중에서 청년 참여가 꼭 필요한 위원회를 30%를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위원회에다가 청년위원을 20% 이상은 꼭 위촉하도록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부처별로 시범위원회를 지정해서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정책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정위원회 외에도 청년의 삶과 직결된 대학 내 등록금위원회, 교육주거 관련 위원회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어떤 청년이 꼭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진학과 취업, 공정성 확보 등 사회의 의제를 청년들이 직접 선정하고 수기해서 해법을 모색하는
그러한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청년들이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청년들의 뜻과 삶이 반영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지난 2020년 8월 5일 날, 작년입니다. 작년 8월 5일 날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그러한 게 시행되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인데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 권리 등 앞에서 다 소개시켜 드린 것인데요. 이런 5개 분야에서 청년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